질의응답의 내용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요 지금 설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죠?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이렇게 답글 좀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출석 체크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앞서부터 계속 이제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공간에서 또 답하기는 쉽지 않은 광범위한 질문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추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영숙 이사장님, 작은 도서관들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작은 도서관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네. 저희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로 일단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외부 동아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가서 활동을 하려면 또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나 도서관 공간도 사실은 또 쉽지 않다고 해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기는 한데 먼저 백영숙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큰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공간을 이용하겠다, 그곳에 들어오겠다, 어떤 걸 하기 전에 저는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 공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좀 맺으면 작은 도서관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제가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작은 도서관에 좀 특화되는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로 좀 연결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네, 이 정도로 해보고요. 공공도서관에 동아리를 등록하고 여기에서 그 도서관의 공간을 허용하고 이런 지원은 많이 하는데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공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백원근 대표님. 뭐 제가 네. 답할 내용이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네네네. 예, 방향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독서 동아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간 나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가 있을 만큼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카페에서 모인다거나 혹은 이제 뭐 때때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고정된 장소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조금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그 주체가 공공도서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뭐 매뉴얼식으로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서울도서관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시현 선생님.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독서 동아리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인력이나 예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제가 어쨌든 정책과 도서관 정책과로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어떤 뭐 서울도서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공간이라는 부분이
어떤 예산이나 다른 부분까지 모두 다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한계 사항을 외부의 다른 사설 기관이나 혹은 도서관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이런 공간 부분을 조금 충원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이란 부분이 도서관에서 정보 자료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공간이 확보되고 이용자들을 끌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지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독서 어떤 문화 증진도 되는 부분이 되어서, 네, 사실 정책적으로는 공간 부분도 저희 이제 뭐 어떤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참고로 제 경험으로 관악구에서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을 펴면서 그 관악구의 공간이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책 모임은 점점 늘어나고 지원은 점점 느는 반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원탁회의, 구청장님과의 만남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이제 시민들과의 대화 회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의 공간을 발굴해내는 이런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원근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재미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왜 꼭 독서권을 특별히 보장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네, 이거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요즘 메타버스가 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도서관도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에 개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 큰 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기반을 조성해 주시고 사립도서관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뭐든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예,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 독서권을 보장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은 왜 책을 읽어야 하나? 라는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치된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 한양대 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시고, 독서 운동을 하시는 많은 이제 선각자들께서도 왜 책을 읽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책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책 읽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그 경험치에 준해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온도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밝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돼주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책 읽기가 언제나 생활의 일부로서 돼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고 그냥 독후감이나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 쓰고, 요즘에도 독서 경영을 하는 기업들 중에 보면은 책 읽기로 평가해가지고 인사 승진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폭력적인 그런 책 읽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가 성립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 한 가지가 책이라고 하는 그 매체인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정선도가 높고 가장 잘 걸러진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고 인류의 그런 어떤 오랜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엑기스 같은 매체가 책이기 때문에 이런 무한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세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제를 알고 내일을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좀 이렇게 그 삶의 조건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책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좀 윤택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정말 책이 더 필요한 분들은 이 독서 생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어떤 기본권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그것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제 주제와 그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어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독서권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개정 법안에다가 독서권이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개념 정의를 아예 해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발표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객관화되고 보편화되기 직전에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독서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써먹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지금 이런 질문이 이제 안 들어오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그 도서관계에서 이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이걸 활용한 그러한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입점하는 방식의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로 일단은 네. 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논의하거나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안에 컨텐츠나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해 가면서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질문이 들어온 부분들은 제가 좀 대답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피치마켓 적정도서는 피치마켓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농 농문화 도서관에 대한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관심과 더불어서 이런 그 도서관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공감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이런 이제 관계해서 이 정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독서권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주변에서도 또 그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좀 밝아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작은 도서관과 복지관, 도서관과 복지가 결합되어 있어서 도서관과 책으로 지역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복지과 복지라는 독서 복지라는 영역에서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지 영역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도서관 파트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셨어요. 저희가 조금 제천 지역이 조금 유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예산으로 활동하면서 도서관을 그냥 평등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복지관 안에서 또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서관들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책 읽기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좀 전하면서 즐거움을 좀 확보해서 복지 현장에서도 책 읽기의 즐거움을 사회복지사들이 느끼고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다면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담아가지고 조금 다 못 담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거의 마지막 발언으로 소감과 더불어서 못다한 이야기 한 번 더 여기 같이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거나 과제로 좀 던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방점을 하나씩 딱딱 찍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하죠. 장애와 관련한 고민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좀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제 책이라는 재료를 문자 중심의 책으로만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읽는 방식을 문자를 해독하는 방식으로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장애인의 독서권은 사실 보장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라는 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재료를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독서나 책 읽기의 방식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이거는 지역사회 어디나 장애인이 있는 거고, 지역사회 저런 동아리에선 언제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장애인만 따로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장애인을 분류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되니 같은 책을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참여한 게 이제 뭔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후에 그런 고민을 좀 다양화해 나가기 위한 참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각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다음 순서라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뭐 책사회나 이렇게 여러 센터에서 받는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보면 글 잘 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래서 아예 지원 사업의 서류를 굉장히 간단하거나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어로도 지원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말의 형태로 지원서를 받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든 생각이 아니면 외국어로 나 이거 이렇게 정말 하고 싶다고 약간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서류 자체도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한번 심사를 일부는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면서 까먹었네요. 네, 그냥 꼭 이렇게 독서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의 말을 하지, 자기 삶을 말하지 못하면 실제로 언어를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쯤에 이제 고3 직전에 열심히 콘서트를 돌아다니고 이제 두산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나를 빠순이 취급하지 마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봤을 때 제가 그 순간 얘가를 빠순이로 보지 말고 딴 거로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언어로 규정해 보자. 너는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구나. 너는 예술가를 참 사랑하는 아이구나. 그 예술가를 지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언어를 바꿔봤더니 그 대상이 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언어를 그래서 처음 언어가 진짜 전쟁터잖아요.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꼭 특별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언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 사회가 막 만들어 놓은 언어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언어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게 책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책과 함께 얘기되는 것이 유미의 세포들과 같은 드라마로 언제나 모든 걸 설명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나의 아저씨의 지안이처럼 이렇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를 뭐 책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아리를 조금 더 많이 텍스트를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게 모두를 위한 독서 그리고 독서 동아리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독서권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는 건 그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책을 선택하는 그 권리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서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책을 수서하는 책을 도서관에 들이는 그런 권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뭐 얼마 전에도 몇 가지 이제 도서관계 소식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수서권 관련해서 몇 번 이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독서 동아리도 거기 포함되지만 어떤 민주적인 그런 성격 이런 자유 그런 것들도 편견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어떤 포함되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수서권이든 독서권이든 뭐 좌우 빨간색, 파란색, 뭐 위아래 이런 거 상관없이 책을 도서관에 정보 자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런 편견 없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 도서관도 모두를 위한 독서, 모두를 위한 독서 동아리 이런 곳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제 이제 이주를 해서 온 국제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 잃지 않고 행복하게 우리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런 방법은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편적 독서 말씀, 보편적 복지 그게 독서권 이거 되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주민 중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진짜 많이 바쁘신데 저는 사회적 활동을 하시지 않는 이주민 분들, 그다음에 우리 그 지역 사람들 그런 분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딱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런 경험을 가지게 하는 공간들, 그런 만남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좀 중점을 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심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에서
고작 400개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단위로 보자면은 뭐 이렇게 워낙에 이제 그 지원 단위들이 이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400개 지원하는 거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다. 그래서 4만 개, 40만 개의 독서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북돋고 더 많은 동아리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조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과 좀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건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60 더하기 책의 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함께 누리는 시니어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령자의 그 독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소개하는 그 포럼이 열립니다. 우리 이제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윤진희 간사님도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60 더하기 책의 해 찍으시면은 바로 유튜브에서 연결이 됩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거잖아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냐. 책이 재밌거든요. 그런 책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나 CF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들이 많이 보는 뭉치 안에 막 하다가 갑자기 안정환 감독이 책을 딱 보면서 뭐 감독질을 하는 거를 까먹는다든지 책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류의 어떤 이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패널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현님이셨고요. 네, 처음 시작하는 독서 동아리의 저자라고는 하지만 독서 동아리의 세계에 살면서 독서 동아리의 지평을 조금씩 땅 따먹기로 넓혀가고 계시는 김은하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서울도서관 도서관 정책과 주무관 민시연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과 도서관을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즐거운 다문화 도서관의 저자 정은주님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책과서의 연구소 대표 백원근 대표님하고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백영숙 이사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2021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 모두를 위한 독서 동아리와 독서 복지 굉장히 큰 화두이고 범위도 넓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면 우리 스스로도 소외돼 있고 연약한 영혼이고 다 적정 도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뭐 결론은 아니잖아요. 같이 생각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올 겨울 또 춥다고 합니다.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데요. 아까 백영숙 이사장님이 작은 도서관의 그 독서 동아리는 난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난로 하나씩 끼고 뜨뜻하게 올겨울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 올해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